안녕하세요. 축진막입니다. 맨유가 노팅엄에게 1대 0으로 패배하면서 순위의 변동을 만들지 못했는데요. 노팅엄은 맨유를 홈으로 불러서 자신들의 축구를 진득하게 했고 그것으로 승리를 만들었습니다. 지난 레스터전까지만 해도 분위기 좋았던 맨유가 노팅엄에게 어떻게 잡혔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노팅엄의 선발 라인업을 보시면 4-2-3-1 형태로 나왔거든요. 일단 원톱 자리에 크리스 우드가 부상을 입으면서 오늘 경기에는 아워니가 선발로 출전했고요. 윙어 자리에 출전하는 허드슨 오도이라는 선수는 개인적인 사유로 명단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러면서 수비형 미드필더 다닐루가 조금 더 위쪽에 자리 잡았고요. 공격 라인업은 약간 불완전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맨유의 선발 라인업입니다. 맨유는 3-4-2-1 형태로 나왔고요. 지르크지를 원톱으로 기용했고 브루노를 공격형 미드필더로 기용하면서 가르나초를 오른쪽에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요로가 오랜만에 복귀해서 경기를 뛰게 됐습니다. 일단 이 경기는 전반 4분부터 큰 변수가 생기는데요. 맨유가 코너킥을 하고 거기서 끊어져 나온 공을 엘랑가가 하프라인 아래서부터 득점까지 만들어내는 엄청난 원더골을 만듭니다. 일단 코너킥에서 노팅엄이 걷어냈는데 거기서 엘랑가의 퍼스트 터치 좋았고요. 이 득점까지 만들 때 7번의 터치로 득점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엘랑가가 뛰어가면서 깁스 화이트가 또 옆에서 숫자를 늘려줬거든요. 이 깁스 화이트가 있기 때문에 수비 입장에서는 쉽게 달려들 수 없습니다. 왜냐면 엘랑가에게 달려드는 순간 깁스 화이트한테 패스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엘랑가 역시 그걸 이용하면서 박스 안까지 진입한 다음에 왼발 슈팅을 합니다. 이 왼발 슈팅이 발등으로 일직선으로 뻗어나가는 슈팅이 아니라 인프런트 쪽을 맞춰가지고 공이 바깥쪽으로 조금 흘러나가는 궤적으로 땅볼 패스보단 조금 높은 궤적으로 슈팅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나나 입장에서는 손을 뻗는 것보다 공이 더 멀리 가는 느낌이 들었고요. 지금 이 장면이 노팅엄의 수비 축구를 가능하게 하는 선수 구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저 자리에 엘랑가가 아닌 산초 같은 선수가 뛰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렇게 역습 장면에서 산초는 다이렉트한 마무리를 하기보다는 동료들을 기다리고 동료에게 패스하고 직접 마무리하는 빈도가 아무래도 좀 낮잖아요. 대신에 공 지키고 플레이메이킹 괜찮잖아요. 그런 것도 다 선수의 스타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산초 같은 선수는 노팅엄 같은 축구에는 잘 맞지 않았을 거고 지금 노팅엄에 있는 깁스 화이트, 엘랑가, 오도이 이런 선수들은 노팅엄 축구에 잘 맞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역습 축구도 시원하게 할 수 있는 거죠. 누누 감독이 선수의 장점을 잘 파악했다고도 볼 수 있고 이 선수들도 누누 감독의 전술을 잘 이행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맨유도 꽤나 좋은 장면들이 있긴 했어요. 일단 오늘 맨유의 중원이 카세미로와 우가르테로 구성이 됐었는데요. 둘 중에 볼 배급은 카세미로가 조금 더 많이 맡은 느낌이었습니다. 또 카세미로의 이 장점이자 단점 같은 패스가 있는데 바로 다이렉트 패스의 비율이 꽤 많다는 겁니다. 좋게 말하면 카세미로가 미리 시야를 확보해 놓고 공이 왔을 때 바로바로 돌려주면서 이 패스가 성공했을 때는 상당히 빠른 템포로 공격을 전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상대가 예측하기 꽤나 힘들죠. 타이밍이 바로 이어지니까요. 근데 이런 패스는 패스하는 선수에 따라서 정확도가 천차만별로 차이가 납니다. 오늘 카세미로도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런 다이렉트 패스의 시도는 많았다. 하지만 좋을 때도 있었고 나쁠 때도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이 장면은 카세미로가 시야가 열려있는 상황에 자신들에게 4명의 선수를 끌어당겨 놓고 왼발로 한 번의 전환 그리고 여기서 가르나초에게까지 공이 연결되고 가르나초가 컷백해서 도루구가 마무리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고요. 이게 딱 레스터시티전에서 좋았던 패턴이잖아요. 중원 지역에서 뭐 브루노나 카세미로 같은 선수들이 한 번에 사이드로 오픈해주고 가르나초 같은 선수들이 슈팅하지 않고 가운데 쪽으로 컷백 그리고 도루구 같이 왼쪽에 있던 선수가 갑자기 변칙적으로 가운데로 들어오면서 상대 수비에 맨투맨의 혼란을 준 뒤에 슈팅까지 물론 득점으로 연결되지 않았지만 과정까지는 살아있는 모습이 느껴지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누누 감독의 노팅엄 포레스트는 또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축구를 전개해 나갔어요. 이 왼쪽 윙어로 출전한 다닐루가 원래는 노팅엄의 투볼란치 중에 한 자리로 많이 나오는 선수거든요. 그런데 오늘 노팅엄이 가동할 수 있는 윙어가 없었기 때문에 다닐루가 출전했고요. 다닐루는 사실상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수비형 미드필더처럼 플레이했고요. 왼쪽 윙어는 엘리엇 앤더슨이라는 선수가 플레이했는데 앤더슨은 클래식한 윙어라고 보긴 좀 어려워요. 거의 뭐 중앙 미드필더에 가까운 느낌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왼쪽에는 공격적인 힘을 많이 빼면서 수비적인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옆에 장면처럼 자연스럽게 전방이 1-3의 형태로 구성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보면 확실히 노팅엄이 득점하고 지킬 줄 아는 팀이다. 골을 넣고 어떻게 플레이해야 안정성이 높게 플레이할 수 있는지를 누누 감독이 잘 알고 있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었던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 또 제가 개인적으로 눈에 띄었던 건 이 도르구의 직선적인 움직임이에요. 도르구가 맨유에 처음 왔을 때보다는 이 템포에 적응도 많이 됐고 맨유 선수들과도 어느 정도 합이 맞아 들어가고 있다 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일단 도르구가 오프 더 볼, 지금 장면처럼 공 없을 때 움직이는 것도 괜찮았고요. 그리고 공을 가지고 운반하는 것도 좋았습니다. 도르구가 그리고 위아래로 되게 직선적으로 엄청나게 활발하게 많이 움직여줬습니다. 수비 시에는 5백 중에 사이드백에 위치해 있을 때도 있고 공격할 때는 지르크지보다 훨씬 더 높은 위치까지 올라갈 때도 많고요. 굳이 사이드에 국한되지 않고 안쪽으로 들어와서 뭐 헤더 가담을 한다든지 박스 안에서 마무리를 해본다든지 이런 모습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자유로운 움직임도 꽤나 장점인 선수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지르크지가 오늘 원톱이었는데 가짜 9번처럼 공을 받고 전개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런 장면들이 볼로냐 시절에 많이 나왔거든요. 자신이 원톱 공격수이지만 피니셔가 아니라 반칸 정도 내려오면서 양쪽 윙어들의 공격력을 극대화해주는 그런 움직임이죠. 지금 그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지르크지가 아래쪽에서 도르구에게 전개해주고 반대쪽 사이드에는 가르나초가 뛰어가는 모습이에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맨유의 양쪽 공격이 조금 더 활발하게 진행이 된다면 지르크지의 이런 움직임도 극대화될 수 있다라는 걸 느꼈던 장면이고요. 또 이렇게 도르구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브루노 페르난데스는 측면 쪽에서 윙어처럼 플레이하지 않는 빈도도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가르나초가 왼쪽에 있을 때는 가르나초는 공격형 미드필더라기보단 윙어처럼 움직일 때가 많거든요. 근데 확실히 브루노 페르난데스는 미드필더 스타일의 선수다 보니까 가운데 쪽으로 들어와서 플레이하는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느낌이 좀 들었냐면 카세미루, 우가르테, 투볼란치 느낌에다가 브루노가 공격형 미드필더인데 약간은 왼쪽에 치우쳐져 있는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또 지르크지가 반칸 정도 내려왔을 때는 반반 정도 나눠서 공격형 미드필더의 역할을 분배받은 느낌이 들긴 했습니다. 어쨌든 경기 내에서 그런 위치의 변화는 있었는데요. 노팅엄의 수비를 뚫어서 득점을 하는 것은 또 다른 얘기였죠. 그리고 노팅엄이 중간에 오른쪽 풀백 올라아이나가 부상으로 빠지게 되면서 한번 큰 변화를 가져가거든요. 올라아이나 빠졌고 아까 말씀드린 다닐로라는 선수를 전반에 그냥 전술적인 이유로 빼버립니다. 그러면서 옆에 사진에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해놓은 모라토, 모레노 이 두 선수를 투입하게 되거든요. 모라토는 센터백, 모레노는 레프트백입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던 니코 윌리엄스를 오른쪽으로 변경을 시키고요. 백파이브 형태를 만듭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수비를 더 강화하는 거죠. 센터백을 한 명 늘렸으니까. 특히나 이런 식으로 수비 형태가 구성되면 맨유가 크로스 플레이할 때 노팅엄이 우위를 가져갈 수 있고요. 더 타이트한 수비 라인이 구성이 됩니다. 5-2-3 형태로 전환이 된 거고요. 예이츠와 앤더슨이 투미들로 바뀝니다. 예이츠, 앤더슨 이 두 선수 다 엄청나게 많이 뛰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두 명으로도 커버가 잘 되는 느낌이 있었죠. 맨유가 전반전의 슈팅 시도 자체는 적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 결정적인 골문을 위협할 만한 슈팅은 브루노의 초반 중거리 슛 정도밖에 없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모림이 후반전 시작하자마자 변화를 가져가는데요. 우가르테 빼고 호일룬을 투입하면서 가르나초 왼쪽, 지르크지 오른쪽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브루노는 중앙 미드필더로 내려오고요. 그런데 이 선택에는 장점도 존재하고 단점도 존재했습니다. 일단 가르나초하고 도르구 이 왼쪽 라인의 호흡이 많이 맞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서로에게 연결되는 패스의 빈도도 그렇게 많지 않았고 가르나초가 이 사이드백을 많이 활용하는 스타일이라기보다는 자기 혼자 돌파하고 뭐 컷백을 한다든지 슈팅을 한다든지 이런 스타일이잖아요. 그래서 도르구가 올라가 있는 게 뭔가 의미가 없어지는 느낌? 이런 것들이 많이 들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브루노가 전반전에 왼쪽 공격형 미드필더에 있었을 때는 브루노가 가운데 쪽으로 들어오면서 도르구가 전진하는 어떻게 보면은 밸런스가 맞는
듯한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가르나초, 도르구 둘 다 왼쪽 사이드 높이 올라가다 보니까 좀 위치가 겹치는, 그리고 공간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서는 확실히 가르나초가 슈팅을 많이 시도했어요. 근데 정확도는 다음 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가르나초뿐만 아니라 지르크지 자체도 좀 영향력을 줄인다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지르크지가 호일룬 아래서 기능할 때는 사실 오른쪽보다는 왼쪽이 더 낫다고 느껴지거든요. 왜냐면 지르크지가 이 어깨로 수비 맞고 전진하거나 돌려주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동작 자체가 왼쪽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죠. 지르크지는 오른발잡이니까. 그런데 이 지르크지가 오른쪽에 있을 때는 확실히 영향력이 줄어드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자르나초, 우르크지 이 조합이 후반전에는 좀 아쉽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가르나초만 따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가르나초는 확실히 슈팅 연습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일단 오늘 가르나초 자체가 컨디션이 좋지 않았어요. 턴오버가 많이 발생했고요. 드리블하다가 공을 뺏겨서 수비 복귀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일단 가르나초가 체력이 좀 좋고 위치 선정이 좋아서 기회는 많이 부여받고 있습니다. 가르나초를 안 줄래야 안 줄 수 없는 위치에 자꾸 가르나초가 서 있어요. 그래서 가르나초 쪽으로 양질의 패스들이 많이 보급이 됩니다. 하지만 거기서 가르나초가 실망스러운 마무리할 때가 너무 많죠. 특히나 이번 경기에서는 가르나초가 공격수라면 이것보단 더 해줘야 되는데, 이것보다는 유효 슈팅으로 가야 되는데 라는 장면들이 되게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요런 움직임을 가진 선수에다가 뭐 마무리 능력만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아니면 음바페 이렇게 결합이 된다면 정말 좋은 선수로 성장할 수 있는데, 정말 이 딜레마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가르나초를 빼자니 또 가르나초만큼 활발하게 공격하는 선수가 많지 않고, 그렇다고 가르나초를 집어넣자니 좋은 기회에서 다 날리고, 게다가 이 가르나초는 슈팅 자체가 힘 조절이 중간이 없다는 느낌 들어요. 세야 될 땐 약하고 정확해야 될 땐 홈런을 날려버리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가르나초가 나쁜 선수란 얘기가 아닙니다. 이 슈팅만 보완하면 가르나초 자체가 확실히 스텝업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남아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가르나초를 누가 이렇게 딱 붙잡고 하루에 슈팅 1000개씩 차고 퇴근해라 이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 한 끗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 이제 맨유는 월요일에 맨체스터 더비를 치르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 금요일에 리옹과의 유로파리그 경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뉴캐슬로 원정을 떠납니다. 상당히 타이트한 일정을 가지고 있고, 아무래도 맨유가 지금 리그 순위보다는 유로파에 집중해야 할 타이밍이라고 생각하고요. 유로파에 초점을 맞춰서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은 맨유 경기 어떻게 보셨나요?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